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도 없이 고민도 없이 바로 예약을 했던 집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제주도 한 달 살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5살, 2살을 둘과 제주 1년 살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가 이번 제주 열흘 살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과 제주 열흘 살이를 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내역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용했던 숙소와 렌트카 그리고 여행 스타일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는 친정엄마와 5살, 2살 아들 둘 아들 둘과 함께 다녀왔고요. 모든 비용은 성인 둘, 아이 둘 기준입니다. 저는 관광지보다는 자연을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제주도를 갔기 때문에 이번 제주 여행도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집 근처의 바닷가 이런 데서 잔잔하게 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밥 걱정이 없었죠. 네, 거의 외식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의 여행 스케줄을 보면서 이 정도 여행을 하면 이 정도 드는구나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살기 예산을 짤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숙소 그 다음에 렌트카거든요. 요즘 렌트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항공 같은 경우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예매를 했는데 가장 저렴한 요일과 시간대를 살펴봐요. 보통은 주말과 월요일까지가 가장 비싸고요. 화수목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간대별로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가장 저렴한 요일과 시간대를 먼저 하고 그에 맞춰서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자, 한 달 살기는 무엇보다도 숙소가 가장 중요하죠. 숙소는 시설이나 위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각자가 중시하는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잔디밭이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정했고요. 바다가 가까우면 좋겠지만 어차피 렌트카를 할 거기 때문에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해수욕장들도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물놀이를 할 나이는 아니라서 물이 빠지고 나서 뭐 개나 고동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적고 해수욕장도 작은 그런 곳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함덕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가게도 많고 유명하고 모래 해수욕도 너무나 예쁘지만 저희 아이들이 가기에는 오히려 주차라 불편하고 모래사장이 너무 넓어서 바람 때문에 모래가 날릴 수도 있고요. 또 그까지 가는 거리도 아이들이 걷기에는 멀기도 해서 오히려 그런 곳을 더 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했던 곳은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세화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직 아이들이 잠에 예민한 시기라서 온돌방이 있었으면 했고 넓은 숙소로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찾은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30평으로 거실과 부엌, 침대방 하나, 온돌방 하나가 있는 곳이었고요. 넓긴 하지만 좀 오래된 곳이라서 시설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내부에 갖춰져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정말 최소 사양이라고 해야 하나? 베이직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침대방에는 이렇게 침대와 화장대가 하나씩 있는데 화장대 딱 보면 그 네모난 가게 뭐 거울 달려있는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세련미가 있고 뭐 힐링이 되고 그런 숙소는 아니었지만 어린아이들이 지내기에 넓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라서 우풍이 심하더라고요. 가을 겨울에는 확실히 춥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만큼 보일러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일러비도 나중에 함께 공개를 할게요.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외딴 곳이라서 좀 너무 적막하고 심심하다라는 평들을 좀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용한 곳을 좀 찾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관광지를 가거나 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편의점도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집이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아이들과 열애 살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다, 만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도 없이 고민도 없이 바로 예약을 했던 집이었어요. 그 이유는 저의 첫 번째 조건인 잔디마당. 잔디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타운하우스 같은 이렇게 작은 마당이 아니라 문 열고 나가면 운동장 같은 그런 잔디가 펼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들 둘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둘의 에너지를 아침부터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세화 해수욕장까지 10분 거리고요. 제주 레일바이크에 10분 거리인데 그곳에 토끼 사육장이 있거든요. 염소, 양, 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토끼가 정말 많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물을 볼 수 있고 동물을 먹이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요 정도 시설과 요 정도 규모,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거든요. 10박 동안에 50만 원이었고요. 저는 비수기에 갔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과금이거든요. 제주의 가을, 겨울은 너무 추워요. 보일러가 또 폭탄 맞는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좀 아껴서 쓴 편이고요. 근데 잘 때는 온돌방만큼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보일러를 빵빵하게 켜고 잤는데 그래도 공기는 추웠어요. 방바닥은 굉장히 뜨끈뜨끈뜨끈뜨끈해서 디릴 것 같았지만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었고요. 내역을 보면 가스비가 22,500원. 가스비는 주로 온수였어요. 온돌은 전기로 돌아갔기 때문에 부엌의 인덕션이었기 때문에 거의 온수였겠네요. 그리고 전기는 36,465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춥게 지냈으니까. 난방하고 인덕션 포함해서 전기비고요. 수도세가 9,500원. 수도세 좀 비싼 편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 1년살이 집 구했을 때는 한 달에 그냥 만원 월 정액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도세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총 공과금이 10일 동안 68,465원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